임대차. 임대차는 아주 중요하죠. 임대차 민법에 임대차가 있고 그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죠.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를 잘 알고 계셔야 주임법, 상임법도 구별이 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이거 합쳐가지고 보통 5문제 이거 세 합쳐서 많이 나올 때 7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임대차에서만.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중개하는 게 임대차예요. 그것도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를 제일 많이 중개하세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실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도 또 실무를 잘하기 위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구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임대차 뜻을 생각해 봅니다. 임대차는 이제 돈 주고 물건 빌려 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촌스럽게 하지 말자 그랬죠, 우리? 계약의 양당사자가 누군지 먼저 생각하자. 임대인하고 임차인. 자꾸 임대인을 집주인만 생각하는데 집주인만 생각하지 마세요. 임대인이 임차인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약속하는가 생각하자. 임대인은 물건의 사용 수입을 약속하고요. 임차인은 이 물건에 대한 사용 대가, 그걸 차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임대차입니다.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과 이에 대한 차임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여기 임대차다. 이게 목적이죠? 이게 목적입니다. 제주도 렌터카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렌터카 회사는 빌린 사람한테 렌터카를 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고요. 빌린 사람은 렌트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임대차다.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유상이고요. 주고받으니까 쌍무고요. 낙성이고 분류식이겠죠. 그렇죠?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특징 간단히. 이거 물건. 부동산 되지요? 토지 건물? 동산도 될까요? 네, 렌터카, 공원 가서 자전거 빌리는 거, 뭐 이런 거 다 되죠. 두 번째, 비소비물이에요. 비소비물이 뭐예요? 사용해도 사라지지 않는 거. 반대로 소비물은 사용하면 없어지는 거. 왜 비소비물이어야 되냐? 소비물에 대해서는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소비물은. 그러니까 이건 비소비물, 이렇게 비소비물. 그 다음에 이 물건이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돼요. 임대인 소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남의 물건도 얼마든지 임대하는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남의 물건을 임대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 소유자가 안 줘가지고 못 빌려줬어. 이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매매도 마찬가지고 약속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동산물문, 비소비물,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 전세권에서 보신 것처럼 농경지는 또 제외됩니다. 농경지는 농지법에 따로 농지임대차가 있어요. 특별법이 따로 있으니까 물건이란 게 어떤 건지 이렇게 확인 일단 하고. 반드시 차임을 줘야 돼요. 반드시. 만약에 차임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용대차라는 계약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죠? 사용대차. 네? 친구한테 자동차 하루 빌려주는 거 돈 안 받고 이런 게 뭐다? 사용대차. 이때 이 차임은 꼭 금전 아니어도 됩니다. 금전 아니고 물건으로 줘도 되고요. 노동력을 제공해도 돼요. 내가 상가를 빌리는 조건으로 그 상가 건물 주인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동력, 봉사하기로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꼭 금전이 아니어도 임대차 차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임대차 계약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하실 게 부동산 임차권 강화라는 테마가 하나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물권하고 채권과의 관계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각과 을세 주택 임대차를 했다.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다.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 생긴다.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다. 그리고 채권은 특징이 뭐였죠?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채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즉 대항력이라는 게 없다. 대항력이란 특정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하는 힘, 이게 대항력이에요. 근데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죠. 없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주택이 팔렸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갖게 됐다. 새로운 소유자, 소유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즉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요. 기본이, 그 물권의 기본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은 을에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내 집이니까 나가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반면에 을은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을 할 수가 없으니 채권이니까 새 주입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부동산 임차권에다가 대항력을 부여하여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부동산 임차권 강화 이렇게 불러요.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대항력 부여하는 거고요. 이 대항력 부여하는 게 주택임대차보법에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뭘 하면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런데 민법에도 있어요. 민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뭘 하면?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부동산 임차권 강화 방법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다. 자, 256페이지 임대차 뜻이 있고 법적 성질이 있고 오른쪽 존속기간 가기 전에 이 임차권 강화와 관련된 걸 하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토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주택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듣기만 하세요. 우리 민법 622조가 있는데요. 우리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려면 지상권 설정해야 된다 그랬죠. 지상권 취득해야 돼. 근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지상권 설정 잘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토지 전세권도 있고요. 토지 임대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건물 지어서 소유하는 방법, 그 땅에다 지상권 취득, 토지 전세권 취득, 마지막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토지 임대차가 압도적이에요. 토지 임대차 계약이. 그래서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려가지고 을이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그 임차권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땅 소유자가 바뀌면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땅 소유자는 토지 임차인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반환하라. 그럼 이때 을은 대항력이 없다면 땅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때 을이 대항력을 갖는 방법. 일단 주택임대차 가니까 인도주민등록은 안 될 것이고요. 결국 요구밖에 없어요. 방법이. 임차권 등기. 그런데 이 임차권 등기는 621조에 부동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때 임대인이 NO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 옵션이에요. 임대인이 오케이 해야 등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어. 갑이 등기를 해주면 괜찮아. 근데 갑이 안 돼. 그럼 얘는 등기할 길이 없어요. 그럼 결국 을은 대항력을 가지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622조고요. 622조는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임차인이 남의 땅에서 건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토지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권을 등기하면 대항력을 갖도록 이런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622조예요. 아주 독특한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만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뭘 등기하면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대항력을 해줄 수 있도록.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 하실 때 요 땅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요런 건을 한 번은 만나게 됩니다. 적어도. 네? 저한테 상담 오시는 전화 중에 요거 굉장히 많아요. 실무하시는 분들 중에. 땅 매매를 중개했는데 그 땅 위에 다른 사람 소유 건물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일 먼저 제가 뭘 물어볼까요? 그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뭔 권리가 있냐? 지상권 있냐? 전세권 있냐? 토지 임차인이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등기됐냐? 법정지상권자냐? 등등을 물어보고 임대차라면 임차권 등기됐냐? 임차권이 등기 안 됐다면 혹시 건물 소유권 등기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제가. 수업할 때 다 했던 건데 그걸 모르시고 다 까먹고 저한테 상담 오시는 경우가 꽤 돼요.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써먹으세요. 어느 천년에야. 일단 붙어야지, 그렇죠? 일단은 붙어야 이런 것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격증이 일단 있어요. 악착같이 해야지. 저 자식이 한창 기질 부푼데 꼭 나중에 초를 쳐, 그죠? 열심히 하시라고 붙자만이지. 저도 이제 강의 그만하고 사무실 하나 차릴까? 뭐 말합니다. 네? 전 있죠. 예전에 땄죠. 6번 만에 땄죠. 5번 떨어지고. 네? 예? 5번 떨어지고 6번 만에 붙었어요. 그렇죠. 뭐 공부를 할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공부 전공했으니까 이제 만만하게 보고 이제 1차는 뭐 민법 때문에 붙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사법시험 1차 시험에 경제학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 그러니까 경제학도 꽤 했어요. 거시미시다. 그러니까 1차는 그냥 무난하게 보는데 2차에서 맨날 공법 꽈락, 맨날 공법 꽈락, 맨날. 공법을 맨날 꽈락 맞아. 미치겠어요. 그냥. 네. 그리고 저는 세법을 아예 안 해요. 숫자에 너무 약해요. 저는 숫자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숫자 외우될 게 전화번호잖아요. 제 전화번호밖에 못 외워요. 저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온갖 전화번호를 옛날에 스마트폰 생기기 전에 다 적어 갖고 다녀요. 수첩에다가. 와이프 전화번호까지. 집 전화번호 다. 못 외워요. 집 주소도 못 외워요. 번지 이런 거 못 외워요.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제가 안 외워지는 게 제가 숫자하고 컴퓨터 자판하고 이 두 개를 못 외워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컴퓨터 학원을 2달을 다녔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때 한참 이제 한글 워드 막 이렇게 막 이제 시작할 때 막 컴퓨터 막 이게 크기 막 이따만한 거 이러고 그때 한글 9 몇 버전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워드 좀 배워보려고 학원을 다녔는데 2달 만에 학원 강사분이 포기했어요. 자판 못 외우는 사람 처음 봤다고 2달 동안. 자판을 못 외운다. 지금도 자판 보고 쳐요. 못 외워요. 그래갖고 세법도 포기하고 공법 맨날 꽈락 맞고 맨날 떨어지다가 이제 떨어졌다고 하는 것도 뭐 쪽팔릴 건 없죠. 시험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옛날에
국가고시도 뭐 1년에 17번을 떨어져 본 적도 있는데, 뭐, 3년 동안. 저는 뭐 떨어진 거에 대해서 크게 쪽팔리진 않아요. 안 했으니까 떨어지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아, 근데 한 5번쯤 떨어지니까, 이 수험생들한테 쪽팔린 거야. 맨날 공부하라고 맨날 큰 소리 뻥뻥. 마지막 6번째는 정말 눈 터지게 했어요. 10월 달에 특강 다 안 잡고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불나게 했어요.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붙을 때도 세법 3개 맞았어요. 16개 중에서. 정말 다 찍었어요. 16개를. 아니요. 한 번으로 찍었으면 몇 개 더 맞았을 거야. 아, 예. 맨날 수업할 때는 한 번으로 찍으라고 그러죠, 제가. 꼬래 또 풀어보겠다고. 알지도 못하는 거 읽어보고, 뭐, 계산 나오는 거, 되지도 않는 이상한, 3개, 3개. 아직도 기억나요, 3개. 아휴. 그래도 창피하진 않아요.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어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세법을 공부를 하긴 했어요. 한 학기를. D 맞았어요. D. 다행이죠. 보통 D 맞으면 재수강을 해요. 보통 더 올리려고 안 해. D도 감사해. D도 감사. 뭐 얘기다가 또 이걸로 흘러갔지? 이거 여기서 시작했죠. 어쨌든 빨리 따세요. 따야 돼. 이때 좀 620여 대항력이란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를 안 해도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임차권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의 성립은 별거 없죠. 당사자세 요구만 일치하면 성립하겠죠. 세 번째, 잊고 있었던 존속기간이 나와요. 갱신이 나와요. 자, 우리 존속기간하고 갱신은 지상권에서 한 번 받고 전세권에서 한 번 받죠. 남의 물건을 사용식하는 권리나 계약관계는 그 계약 기간 및 재계약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고, 그걸 각각 존속기간 및 갱신이라고 불렀어요. 자, 존속기간에는 두 종류가 있었죠. 최장과 최단이 있었죠. 자, 민법에는 임대차에는 어떻게 됐을까? 최장 없고요. 최단 없어요. 최장도 없고 최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당사자가 기간을 알아서 정하면 돼요. 문제는 기간을 약정 안 했을 때 635조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돼요. 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지상권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기간 정해줬지요. 두 번째,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고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었고 6달이 지나면 소멸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민법상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예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고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전세권은요, 전세권 소멸 통고고요. 임대차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예요. 누가? 그건 전세권이는 그 전세권 헷갈리지 말라고. 그건 전세권. 전세권. 그건 상가 임대차. 그건 따로 헷갈리지 마. 괜히 생각하지 마. 제가 괜히 지상권 전세권 얘기했네. 하지 마. 요것만 오늘 새로 한다고 생각. 요거만. 예? 나중에 정리가 돼요. 지난번에 10년 넘지 못한다 그래. 그 전세권. 그럼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다르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대차는 채권이고. 예? 구별하자 그랬죠.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정함이 없는 임대차. 구별을 앞으로 해나가시면 돼요. 앞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민법상 임대차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 또는 한 달 또는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기간이 3개예요. 6달이 지나야, 한 달이 지나야, 5일이 지나야. 자,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요건 부동산 임대차예요. 요건 동산 임대차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요거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 요거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전세권하고 완전히 다르죠. 전세권은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 통고로 가고, 설정자가 통고하든 전세권자가 통고하든 6달이 지나야 소멸했죠. 반면에 임대차는 해지 통고고 6달, 한 달,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죠. 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별해야지. 그렇죠? 오른쪽 맨 위에 임대차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한 경우, 최장기간 제한 없고 최단기간도 없다. 그리고 이게 빠져 있어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645조.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라고 하면 또 달라요. 또 달라. 민법상 임대차는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 이제 갱신이 나오는데, 갱신은 3가지가 있었죠. 약정갱신 있죠. 이거 합의로 갱신하는 거죠.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법정갱신이 있었어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에? 민법의 임대차에도 묵시적 갱신이 있냐? 있어요. 639조. 그런데 이 법정갱신의 요건이 조금 이상합니다. 읽어볼게요. 257페이지 639조 묵시갱신 1항.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보통 임차인은 물건 반환해야죠. 근데 반환을 안 하고 계속 사용을 해요. 그러면 임대인은 빨리 반환하라고 짜야 되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해, 임대인이. 그럴 때 갱신됩니다. 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의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한 때. 요건 3가지.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요건 3가지. 기간 만료. 이미 끝났어요, 임대차는. 근데 임차인이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요. 그런데도 임대인이 아무 말을 안 해요. 반환하라 뭐 이런 말을 안 해. 이럴 때 갱신이 됩니다. 여기 법정갱신 요건이에요. 자, 갱신이 되면 조건은 이전의 임대차하고 똑같아요. 이전의 임대차하고 똑같은데 단 이게 적용이 돼요. 635조가. 그 말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건물전세권 법정갱신하고 비슷하죠.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조건은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하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거의 똑같아요. 전세권하고. 어쨌든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요건이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법정갱신하고 완전히 달라요. 요건이. 건물전세권 법정갱신이 봤는데 기억 안 납니다. 지금. 나중에 주택임대차나 상건물임대차도 법정갱신을 볼 건데 이거하고 요건이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머리에 아예 처음부터 확 쐐기를 박아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다시 한번. 기간 만료. 임차인이 물건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았을 때. 3가지 요건. 그다음에 조건은 이전의 임대차와 똑같아. 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 그리고 6월, 1월,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돼. 그럼 제가 좀 극단적인 예지만 제주도가 렌터카를 빌려요. 동산 임대차죠. 48시간을 빌려요. 기간 정했죠? 48시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차량 반납하죠? 반납 안 하고 계속 타고 다녀. 그럼 렌터카에서 연락이 와야 되겠죠? 연락이 안 와. 그럼 법정갱신 되지요? 조건은 똑같지요?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죠? 더 타다가 4시간이 지나서 반납을 했어요. 해지 통고예요. 누가 해지 통고했어요? 임차인이. 무슨 임대차예요? 동산. 얼마 지나가 해지가 돼? 5일. 그래서 5일치 차임을 줘야 돼요. 5일치 렌트비를 줘야 돼요. 4시간만 더 썼는데 그래도 5일치 차임을 줘야 돼요. 그게 민법상 임대차예요. 물론 렌터카 특약에는 초과하면 초과 1시간당 얼마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없을 때 민법이죠. 그게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입니다. 세 번째, 갱신 방법이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었죠.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지상권에서 봤어요. 지상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고 건물이 남아있을 때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그죠?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 무조건 사야 한다. 기억나세요? 네, 그게 있었어요. 그게 임대차 643조에 토지 임대차에 인정이 돼. 토지 임대차. 건물 따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하면 임차인은 건물을 사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는 갱신 방법이 3가지.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이 2가지는 모든 임대차에 인정되는 거고요. 요거는 딱 무슨 임대차에만? 토지 임대차에만. 지상권하고 비슷한.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가. 듣고 넘어가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립니다. 나중에 내년 한 여름쯤 가면 그때 이제 싹 정리가 돼요. 그때까지는 헷갈려도 그냥 꾹 참고 자꾸 들어주세요.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한 및 갱신이 이렇게 돼 있다. 자, 우리 교재는 법정갱신만 딱 임대차에 써 있습니다. 자, 4번째,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임대인의 권리 의무하고 임차인의 권리 의무. 그죠? 자, 이 계약의 효력이라든가 무슨 권리 효력은 세부사항이어서 이제 다음 순서로 미룬다 그랬는데, 임대차는 조금 그래도 몇 가지는 좀 미리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임대인의 권리는 차임청권이에요. 자, 의무가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이런 의무가 있죠.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을 하게 할 의무가 있단 말이죠. 제주도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를 빌린 사람으로 하여금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주도 공항에 내리면 열쇠를 받죠. 물건 인도 의무. 인도 의무. 자, 차량을 운행을 했더니 보닛에 누가 누워 있어요. 제가 그랬죠. 임차인은 임차권, 채권에 불과하니까 비켜달라는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 물권자가 와서 비켜라 해야 된다 그랬죠. 제3자가 사용수익을 방해할 때 그걸 제거해 줄 의무.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임대인의 의무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현상유지 수선 의무. 한 장 넘겨보세요. 258페이지. 임대인의 의무 동그라미 2번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중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걸 뭐라 한다? 현상, 유지, 수선 의무. 그러니까 뭐가 고장나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오피스텔을 하나를 임대를 해줬는데 임차인이 전화가 왔어요. 형광등 하나 나갔다 빨리 와서 바꿔달라. 가서 그거 바꿔줘야 돼? 아, 그것까지 수선 의무는 없겠죠. 그렇죠? 첫째, 사소한 하자라고. 이건 수선 의무가 있다 없다?
이건 없다라는 거야. 사소한 하자. 그럼 이때 사소한 하자가 뭐냐 도대체? 대법원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법관님 사소한 하자가 뭔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선이 가능하며 그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이 방해받지 아니할 정도의 하자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나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죠. 형광등 갈아주는 게 사소한 건가요? 몰라. 형광등이 독일에서 수입한 거 10만 원짜리야. 그러면 사소한 하자가 아니야. 근데 중국산 3,000원짜리야. 그럼 사소한 하자야. 그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게 사소한 하자한테 구체적으로 묻지 마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대법원을 찾아가시면 돼요. 어쨌든 기억할 게 뭐다.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가 없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이 차임을 좀 싸게 해줄 테니 고장나면 임차인 네가 네 돈으로 고쳐라. 임차인이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차임 싸게 해주겠다는데. 예? 임차인으로서도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면제 특약 할 수 있다. 그런데 자 면제 특약을 했어요. 보일러가 고장났네. 임차인은 자기 돈으로 고쳐야 되죠. 지가 고치기로 했으니까. 에? 그래서 보일러 수리하는 불러서 교체가 해야 돼. 교체. 이건 수리 갖고 안 된대. 너무 낡아서 교체해야 된대. 얼마요? 200만 원. 임차인 큰일 났죠. 차임 조금 싸게 주려다가 눈탱이 맞게 생겼죠. 이것까지 수선 의무가 면제되나? 그렇지 않다. 대규모 수선, 아무리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면제되지 않는다. 그럼 또 대규모 수선은 뭔가요? 그죠? 사소한 하자는 뭐고 대규모 수선은 뭐냐? 이것도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요. 예를 드는 게 기본 설비의 교체 같은 거, 보일러 교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규모 수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임차인이 전화가 왔어요. 변기가 깨졌대. 고쳐줘야죠. 근데 왜 깨졌는지 궁금하죠? 왜 깨졌어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부부싸움 하다가 부셨대. 그럼 임대인은 네가 고쳐 이 자식아. 그러겠죠? 즉 목적물의 파손이나 하자가 임차인 잘못으로 생겼어. 이때는 임대인은 수선해 줘야 된다? 안 해줘도 된다? 해줘야 된다. 이때도 임대인은 자기 비용으로 고쳐줘야 한다.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늘 잊지 마세요. 손해배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별개예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손해배상이 별개예요. 그리고 대법원 이렇게 말해요. 너 보증금 받아둔 거 있지? 그걸로 까. 에? 보증금은 손해배상 충당하려고 미리 받아두는 거야. 우리 대법원이 보증금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보증금을 왜 줘? 손해배상 충당. 그걸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인 너 아무리 임차인이 부셔도 일단 네 돈으로 고쳐주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깔아. 이게 임대인한테 더 나아요. 야 네가 고쳐 그럼 제 싸구려로 바꿔놔. 근데 내가 고치면 좋은 걸로 바꿔. 그리고 보증금에서 까면 돼. 이게 임대인한테 더 나아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우기는 분들 있어요. 아이 저놈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내 돈으로 고쳐야 되죠? 전혀. 저한테 화를 낸 분도 있었어요. 임대인 중에서. 공부하시다 말고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냐고. 난 내 돈으로 못 고친다고. 싸구려로 고치더라 바꾸더라도 임차인한테 고치게 할 거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나는 안 된다. 자기는 죽어도 못한대. 열받아서. 열받는 건 손해배상으로 충당하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수선이면 요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 가지 정도 들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의무는 차임지급 의무인데 권리가 뭐냐?
네 가지가 나와요. 임차권이 있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아까 이거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너무 세부적이에요. 너무 세부적이어서 그냥 간단히 요것만 한번 생각만 해볼게요. 비용. 렌터카를 빌렸어요. 임차인. 고장났어요. 누가 고쳐줘야 돼? 렌터카 회사에서 임대인이. 누구 비용으로? 임대인 비용으로. 그런데 렌터카 회사와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일단 급하게 내 돈으로 고쳤어. 영수증 청구해서 나중에 받아내야 되죠. 필요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필요비. 그런데 렌터카를 빌렸어요. 썬루프가 없네. 내 돈으로 200만 원을 주고 썬루프를 달아버렸어. 썬루프 다는 거는 필요비는 아니죠. 근데 썬루프를 달면 일단 차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이런 걸 유익비라고 해요. 그런데 렌터카 회사에 성락도 안 받고 동의도 없이 내 멋대로 썬루프를 200만 원을 딱 들여서 달았어. 48시간을 타려고. 만약에 나중에 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있다. 이것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임대료 승낙을 받았든 안 받았든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좀 황당하지 않아요? 네? 내가 건물을 5층짜리를 빌렸어. 근데 엘리베이터가 멀쩡한데 초고속 전망용 엘리베이터로 내가 바꿔버렸어요. 한 3천만 원을 들여서. 건물값이 올라가죠. 나중에 건물주한테 3천만 원. 건물주. 네 멋대로 해놓고 이런 말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런데 돌려주라 그랬어. 황당하죠? 안 황당해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의 의무 중에, 임차인의 의무 중에 원상회복 의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원상회복 의무. 그러니까 썬루프 설치 비용 내놔. 그럼 임대인은 동의도 없이 네가 설치해놓고 못 줘. 이게 아니고 주겠다. 대신 원상복구해라. 그러니까 요 놈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하고 충돌해요.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비 3천만 원 줄게. 대신 원상복구해놔.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하고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충돌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민법 규정을 두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익비 상환 청구하고 원상복구가 충돌할 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 가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세요. 소송 한번 붙어보세요.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하나.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규정은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원상회복 의무라는 게 따로 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유익비 상환 청구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충돌하는데 이 충돌에서는 아무런 해결 장치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민법이. 네? 그런데도 별다른 분쟁이 없이 지나가요. 왜? 이거 설치하는 놈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썬루프를 렌터카 회사 승낙 없이 설치하는 놈 없고 건물주 승낙도 안 받고 엘리베이터 지 맘대로 바꾸는 놈 거의 없죠. 그리고 대부분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손은 안 댄단 말이지. 그러니까 현실적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기지만 어쨌든 실제 충돌이 일어나면 해결 방법은 없어요. 민법에. 아시겠죠? 어쨌든 규정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의 권리 몇 가지를 이런 것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58페이지에 보면 임차인의 권리라고 해서 임차권 있고, 자, 오른쪽 있네요. 621조 아까 이거 어디 갔어? 임차권 등기 있죠? 그다음 622조 요거 대항력 뭐라고 돼 있어요? 1항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다른 건 안 돼요. 딱 여기서만.
남의 땅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땅이 빌린 경우에만 그걸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뭐를 등기하면 건물을 등기하면 이 건물 등기는 건물 무슨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은 을소유니까. 소유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번 비용상환 청구권 있죠? 1항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2항 뭐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임대차 효력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지상물 매수권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부속물 매수권이 이런 거예요. 내가 건물을 임대차 하면서 현관문에 있는 번호키를 자동으로 바꿨어요. 낡은 거야, 옛날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한 30만 원 주고 바꿨어. 게이트맨 같은 거 겁나 비싸죠? 최근에 나오는 거 아시죠? 보통은 10몇만 원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뭐 30만 원, 40만 원짜리. 그걸 내가 붙였어. 그 번호키 누구 거예요? 건물주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이런 걸 부속물이라 그래요.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되어 있는 걸 쉽게 떼어갈 수 있는 거. 내가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를 사서 부착을 해놨어요. 이런 거 건물의 일부가 아니에요. 반면에 내가 건물을 빌린 다음에 저렇게 그냥 에어컨이나 냉난방기가 아니라 매립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건물 일부가 돼버려요. 그렇게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뭘 갖다 붙인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완전히 붙어갖고 그 물건의 구성 부분이 된 게 있고 이걸 부합이라고 했었죠. 쉽게 분리 가능한 독립되어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걸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이 부속물은 원래대로라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니까 나중에 떼가야 돼요. 그리고 번호키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코알을 따로 뚫어놨다 원상복구 해놔야 돼요. 외벽에다 실외기를 거치하기 위해서 드릴로 코알을 뚫어놨다. 이거 메꿔놔야 돼요. 이게 원상복구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임대인한테 사라 할 수 있어요. 이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목적물에 부착한 자신 소유 물건을 번호키, 거치대 이런 것들을 임대인에게 사야 돼요. 그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다만 무조건 사라 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만 돼요. 첫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거. 임대인 동의 받았어. 또 하나는 임대인 거였어요. 임대인으로부터 돈 주고 샀어. 두 가지. 이렇게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돈 주고 산 거. 이건 나중에 임대인한테 사라 할 수 있고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임차인의 권리로서 단독으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걸 나중에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우리 261페이지에 보면 임차권 양도와 전대가 있습니다. 요건 오늘 개념만 좀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A라는 물건을 임대차 했다. 이때 을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임차권을 병한테 팔아. 이게 임차권 양도. 반면에 갑이 을에게 A 물건을 임대차 했는데 을이 그 A 물건을 다시 재임대를 해. 이게 전대. 자, 이때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 당사자 누구예요? 이 그림에서? 계약 당사자. 네? 누구하고 누가 계약했어요?
을하고 병이 했죠? 임대인 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자, 여러분이 갑이야. 을한테 물건을 빌려줬어. 근데 나중에 어때? 병이 사용하고 있어. 이 병, 여러분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리고 갑의 입장에서 좀 열받겠죠. 그래서 동의를 받아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네? 만약에 을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걸 임차권 양도와 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동의를 받은 양도전대, 적법양도, 적법전대,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전대, 무단양도, 무단전대를 보게 됩니다. 그 법률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하나 조심하실 것은 우리 주택이나 상가 건물 같은 경우 뭐 1년, 2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 2년을 계약했는데 중간에 내가 전근을 가게 생겼어. 그럼 집주인한테 죄송하지만 좀 나가야 되겠다고. 이런 경우 왕왕 있죠. 이때 집주인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안 된다, 2년 채워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개사 사무실에다 내놓을 테니까 새로 임차인 들어오면 그때 나가시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임대인 집주인이 알았다, 뭐 어쩔 수 없다, 중개사 사무실에 내놓겠다. 그래서 새로 임차인이 오면 그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아갖고 줄 테니까 그때 나가라, 뭐 아니면 미리 나가라, 대신 보증금은 새로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갖고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 이런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을이 나가겠다, 기간 전에. 그러면 갑은 이제 중개사 사무실에 내놓겠죠. 새로 임차인이 왔어요, 병. 계약을 해야죠. 자, 누구하고 계약할까, 이 새로운 병은? 새로운 병. 자, 다시 한번. 을이 기간 전에 나가겠다. 갑이 알았다. 중개사 사무실에 집을 내놨어. 새로 집을 병이 몰아서 계약을 하겠대. 자, 이 병. 누구하고 계약해요? 갑하고 하죠. 이거 임차권 양도예요? 목적물 전대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새로운 임대차죠. 새로운 임대차. 제가 뭐라 했어요?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차는 당사자가 누구라고? 을하고 병이라고. 근데 이거를 자꾸 이거하고 같은 걸로 자꾸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거는 기존 계약은 합의 해지된 거고 새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특히 요 임차권 양도하고 이거는요, 완전히 다른, 이건 새로 계약하는 거예요. 기간도 다시 정하고 보증금이나 월세도 다시 정해요. 근데 이거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떨어놓은 거예요. 기간이고 뭐고 다. 완전히 다르죠? 다르잖아. 그래서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는 계약 당사자가 임차인과 양수인, 임차인과 전차인이라는 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건 그냥 새로운 임대차일 뿐, 임차권 양도도 목적물 전대도 아니라는 거 헷갈리지 말자. 아시겠죠? 그리고 요 경우에 을은 갑의 동의받아야만 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갑은 이게 아니고 요거를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옛날에 그 황정민이 나오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한참 떴을 때 국제시장 꽃분이상회를 운영했었죠. 그 꽃분이상회가 떴어요. 국제시장의 영화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바글바글하고 막 장사가 잘 돼. 근데 느닷없이 얼마 있다가 기사가 떴어. 상가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을 나가라고 한다, 갑질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게 왜 갑질이지? 하고 기사 내용을 몇 군데를 자세히 검색을 해봤더니 건물주가 임대를 했는데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를 한 상태였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임대인은 모르고 있다가 꽃분이상회가 뜬다는 기사를 딱 보고 사진을 봤는데 임차인이 자기가 빌려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얘한테 전대했대. 그러니까 이 뚜껑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해지하고 나가라 했던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기자가 법을 제대로 모르고 건물주가 장사가 잘 되니까 갑질한다. 이딴 식으로 기사를 써놨어요. 그럼 안 되죠. 이런 상황.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도 가능하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임대차는 요 정도. 나중에 보증금이라는 거 하나 더 봅니다. 나중에 볼 거고 임대차는 요 정도 내용들로 뼈대가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입문선 다 했어요. 자, 임대차를 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주택임대차하고 상관건물의 기본 뼈대. 지금 들었던 거하고 뭐가 좀 다른가? 요거를 좀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